네, 이번 영상은 순환이대에 대한 작품 내용 분석입니다. 이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다음 주에 실강을 할 때 순환이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이 영상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했던 거 중심으로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순환이대를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70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전후 문화이고, 그리고 이 작품에는 그러니까 한국 전후 문학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이전의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 작품에는 일제징용과 한국 전쟁에서 한 가족이 2대째 겪는 시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대째 겪는 시련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의 불구, 장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등장인물은 아버지 박만두와 아들 박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대라는 말은 순환을 당한 이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대라는 건 아버지, 아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라는 거는 1세대, 2세대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순환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는 일제징용에 끌려가서 팔을 잃었고 아들 진수는 전쟁 때문에 다리를 잃는 그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암흑에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암흑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두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올라채고라는 것은 단숨에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서 누군가를 마중하러 갔을 때에 이렇게 헉헉거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시면 뭐할 끼고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찍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이유는 어 이제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만도가 가진 장애 때문에 죠.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고 팔을 흔들라 치면 절로 굴러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는 것이다. 3대
국자가 죽었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좀 자치기는 아침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 이렇게가 뭐예요? 네, 장애를 갖고 있진 않겠지? 라는 의미겠죠.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달랑 쳐져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만도의 장애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어요. 출석 확인 과제입니다. 네, 만도의 장애를 알 수 있는 문장을 찾아서 쓰세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간다. 오른쪽 팔만 앞뒤로 흔들리고 있다. 왼쪽 팔은 이렇게 수저넣고 있다. 그 다음에 왼쪽 조끼 주머니에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런 것이 만도가 한쪽 팔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찾아서. 보이소, 지금 몇 신교?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양복쟁이라는 건 양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10시 40분이요. 예, 그런교?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도는 고개를 굽시라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1시간이나 넘어 남았구나. 그는 안심이 되는 듯 휴 숨을 내쉬었다. 권련을 한 개에 빼물고 불을 당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느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에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네, 이제 본인이 팔이 없다라는 거를 문득문득 생각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북해도 탄강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라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 미안해요. 네, 여기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현재고요. 여기는 이제 과거 해상이죠. 네. 시간적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만도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별로 본인에게 상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늘 밖으로야 끌고 갈까 보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고로 담배 연비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와이프예요. 예, 아내가 떠나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겠죠.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콧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면 콧물도 같이 나잖아요. 네,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두는 코어리가 찡했다. 이거는 뭐냐면 만두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코끝이 찡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기차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덜커덩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덜 좋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라는 건 눈물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 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배 밑장에 엎드려 꽥꽥 개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덜어는 하루에 2개씩 주는 뭉칫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도 시원찮았다.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흘째 되는 날 황혼 때였다. 제각기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러니까 제각기 자기가 가지고 온 짐들을 챙기기 바빴다라고 얘기한 거죠. 만도도 호박덩이만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그러니까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두가 들었던 짐의 크기는 여러분 늙은 호박 아시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갑판 위에 올라가 보니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새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만도는 어깨마루를 버쩍 들러 올리면서 야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과 그리고 잠자리 만식이나 한모기 때 잠자리 만식이라는 거 잠자리 크기 만난 모기 때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은 만도가 징용에 끌려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징용에 끌려간 만도에게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내였어요.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얘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에는 어땠어요? 네, 처음에 봤던 그 아름다운 풍경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숨막히는 더위와 그리고 강제 노동. 그 다음에 네, 잠자리만큼 큰 모기떼를 만나고 있죠. 그쵸? 뭐, 네, 어쨌든 요 과정들은 징용에 끌려간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중략된 부분이 있고요. 이 중략 이후의 부분들은 만도가 어떻게 팔을 잃게 됐는지에 대한 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대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내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름직했대요. 모기에서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긁적긁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4개째에서 겨우 심지에 불이 댕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리는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 들어갔다. 달려 들어가서 굴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리고 말았다. 그 순간 쾅! 굴 안에 미어지는 듯 하면서 다이너마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여기 있는 부분은 네, 만도가 팔을 잃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왜 팔을 잃게 됐죠? 네, 어, 결과적으로는 동굴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피하지 못해서인데 동굴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이너마, 다이너마이트를 못 피하게 된 거죠. 정작 피해야 되는 다이너마이트를 네, 못 피하게 된 거죠.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 하나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에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악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팔을 자기가 불과 몇 분 전에는 붙어 있었는데 네,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간 거를 실제로 본 거죠.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 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봅시다, 여러분.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여기까지가 과거 해상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네,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소재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기차 정거장에 갔을 때에 과거에 이제 본인이 그 기차를 타고 떠났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징용에 끌려간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 팔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회상 속에 잠겨 있을 때 꽤 기차 소리였다. 기차 소리를 듣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죠.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잠깐만요, 안 보이네.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이 고등어는 만도가 아들을 주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만도가 아이고 네.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겠죠. 아들 어떻게 쓰는지 알죠?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땡땡땡 종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렸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네,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여기 상위 군인은 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앞에에서도 징용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는 두 눈은 무섭게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껴고 서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바짓가랑이가 펄럭이고 있었죠. 이걸 보고 만두는 어떻게 해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출석 확인 과제 두 번째. 네, 과제. 진수의 장애를 알 수 있는 문장을 찾아서 쓰세요. 그죠?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에라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다시 설명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중략은 생략된 부분이죠. 이 생략된 부분에는 두 부자가 주막에 있었던 거죠. 제가 순환이대 전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서 있으면 이 클래스 강의 자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생략된 부분이 궁금한 학생들은 네, 거기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었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고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어부어서 그런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소리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뿜어 보니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진수야, 니 웃자다가 그래 됐노?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풀어서 하면 여기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일이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수류탄 쪼가리에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 버립디더. 병원에서 예. 그러니까 수류탄 쪼가리가 다리에 박혀서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죠. 아버지, 왜 이래가지고 웃게 살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는데 어떻게 살까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 살긴 뭘 어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차이만 안 사나. 봐라. 나 봐. 나 팔뚝 하나 없지만 잘 살고 있잖아. 남 봄에 좀 덜아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렇지 다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예.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댕기가 불편해 똑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아버지처럼 팔이 하나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걸어댕기기가 너무 불편해요. 걸어다니기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라야 일이 때때로 되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두가 위로하고 있죠. 야 그렇지 않아. 걸어 다니는 것보다 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까예? 정말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내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해야 할 일은 다리가 불편한 네가 하고 돌아다니면서 손을 써야 할 일은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입니다. 이제 지나가서 개천둑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별로 깊은 것 같진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화면이 좀 보이기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개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업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외나무 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외나무 다리 네, 이 외나무 다리는 크게 만도와 진수의 장애를 통해 역사적 순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나무 다리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둘이 힘을 합해서 이 다리를 건너거든요. 이런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행위는 결국 협력을 통해서 전쟁의 상흔을 잠깐만요. 네.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는 만도와 진수의 장애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다리를 함께 건넘으로 인해서 이 이대가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이 전쟁과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함께 치유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그러니까 팔로 내 목을 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덜미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들의 인생을 아들의 삶에 대해서 부모의 한탄을 의미하는 게 이거죠. 진수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누가요? 만도가. 네, 그 표현한 게 똥이다 똥이라고 얘기한 거죠.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속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이 더럽게 없지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수가 아버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소설은 막을 내리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먼저, 순환, 이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순환은 어떻게 당했죠? 그러니까 우선 이대는, 네, 아버지 만도와 아들, 네, 진수가 어떻게 아버지 만도는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아들 진수는 한국 전쟁으로 뭐를 잃었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 만도는 네, 팔을 하나 잃었고요. 아들 진수는 다리를 하나 잃었죠. 이해되시나요? 이 설명을 들었으면 아마 80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이제 읽고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출석 확인 과제는 3개가 있어요. 전체에서 만도의 장애를 알 수 있는 문장 찾아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수의 장애를 알 수 있는 문장. 세 번째로는 네, 외나무 다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3가지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 파일에서 출석 확인 과제. 두 번째는 1945년부터 60년대 시대적 배경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영상 파일에 해당하는 요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쓰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10문제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0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10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찾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네,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잘 읽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